미국인들 눈에 띄기만 해도 바로 욕 쳐버리는 바베큐 식당이 있습니다. 이 샛노란 간판을 보면 미국인들은 100이면 100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집 이름만 나와도 서로 극혐하면서 토하는 신용하고 길 가다가 그 가게 들어가는 사람만 봐도 창문 내리고 빵빵거리면서 경적을 울려요. 만나는 미국인마다 여기만은 절대 가지 말아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냥 가는 곳마다 이 가게가 널려 있어요. 다들 뒷문으로 들어가서 몰래 사 먹는지 모두가 욕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매장이 늘어가는 브랜드. 미국에서 가장 거대하지만 정작 미국인 절반이 부정하는 기묘한 프랜차이즈. 미국 전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 압도적 1위의 바베큐. 바로 디키즈 바베큐 핏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미국 패스트푸드점인 디키즈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간이 불을 다루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대단한 텍사스의 그릴 냄새인가 싶어서 보면 눈이 맵다거나 코끝을 찌르는 연기 같은 건 없어요. 공기가 그냥 바깥보다 쾌적해요. 주문을 하고 파란 체크무늬 식탁보 위에 커다란 쟁반을 내려놓고 보면 생각보다 허탈할 수 있는데요. 꽤나 이것저것 고심하고 고르고 골라서 시켰는데 쟁반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랄까요? 가장 무난하게는 브리스킷과 폴드포크 그리고 빵, 사이드로는 베이크드 빈스와 감자 샐러드가 있는데요. 뭐 가지런히 고기 결대로 열 맞춰서 놔주기는커녕 그냥 손에 묻은 고기를 대충 틱틱 털어낸 것처럼 여기저기에 흐트러진 채로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건 브리스킷이고 이건 폴드포크다 알려주려고 구분은 해놓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쟁반이 오히려 더 비어 보입니다. 이 브리스킷을 한 입 넣어보면 치아가 닿을 때마다 화작하면서 부서져야 할 바크? 그런 거 없어요. 참고로 브리스킷은 양지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베큐 장인이 기깔나게 구우면 바크라고 고기 겉에 검은 껍질 같은 층이 생기거든요. 훈연하면서 소금이나 후추, 향신료 뭐 그런 거랑 고기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굳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 담궜다 뺀 젖은 골판지처럼 아무런 저항감 없이 축축한 느낌으로 고기가 씹혀요. 단면을 봤을 때 두 눈을 뿅 가게 만드는 그 영롱한 스모크링도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외 제대로 고기 구워주면 고기 단면에 보이는 약간 핑크 색깔 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없어요. 근데 치아가 이 고기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쾌감이 휘몰아치는데요. 사냥하던 시절의 유전자를 일깨우는 그 야생의 불맛이 철저하게 거세된 이 브리스킷은 뭐랄까 정말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어쩌면 치아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싶게 스르륵 허물어지는 극강의 연육 상태예요. 이게 뉴욕의 제시카가 썰어주든 캘리포니아의 켈리가 썰어주든 아니면 어제 입사한 18살 알바생이 썰어주든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물론 1시간 전에 발치를 하고 나서 먹더라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잇몸만으로 씹어 넘길 수 있는 완벽하게 정제된 식감입니다. 사실 이 고기를 바베큐로 완성시키는 디키즈만의 비법은 소스예요. 오리지널과 달콤 소스 그리고 매운 소스가 있고요. 물론 드실 땐 오리지널이 근본입니다. 소스에 찍먹하면 훈연향이 애매하게 빠져있는 고기의 그 빈자리를 이 소스가 꽉 채워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맛있는 것은 늘 그렇듯 달달하고 짠맛이 그 최대치를 찍어야만 가능한데 이 소스 역시 최대치를 찍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기조로 뭔가 새콤하면서도 톡 쏘는 듯한 알싸함이 있어요. 마늘 베이스의 알싸함은 아니고 겨자 쪽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 완전히 담궜다가 먹으면 그제서야 바베큐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데 이게 숯불이고 훈제고 고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게에 들어설 때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맛.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자극적이며 흔하디 흔하고도 황홀한 맛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디키즈의 고기는 그 자체로 완성도 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이 소스를 흠뻑 빨아들이기 위해 촘촘하게 결을 벌려둔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스펀지였던 거예요. 고기를 드시다가 지방질이 많은 부위를 먹어서 조금 느끼하다 싶으면 감자 샐러드를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감자를 크리미하게 뭉덕뭉덕 버무려 놓은 걸 먹으면 더 느끼하지 않겠냐 싶겠지만 이게 꽤나 덩어리진 감자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는 감자의 포스람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식도와 위 사이사이에 있는 고기의 기름들을 쭉 빨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빵을 반으로 갈라서 옆에 있는 폴드포크를 잔뜩 넣고 다시 한입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디키즈도 처음부터 공장용 바베큐를 만든 건 아닙니다. 디키즈 바베큐의 이야기는 1941년 아직 도로도 제대로 안 닦여서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텍사스 댈러스의 외곽에서 시작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시장에서 생사를 넘어들었던 퇴역군인 트래비스 디키즈. 이 양반이 처음 가게를 차렸을 때만 해도 여기는 진짜 완전히 진짜 텍사스 정통 바베큐 집이었습니다. 초창기 메뉴는 브리스킷과 핏햄 이렇게 딱 두 개뿐이었어요. 이 양반 매일 새벽 해 뜨기도 전에 직접 장작을 패고 커다란 화덕에 불을 지폈는데요. 눈도 못 뜰 정도의 독한 연기를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고기를 구워댔어요. 텍사스의 습하고 살인적인 찜통더위 속에서 반나절 내내 고기만 구우니 이 양반 옆에만 가면 땀에 짠 쉰내가 아주 진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365일 고기 기름과 검은 땀에 쩔어있는 이 양반의 옷 자체가 텍사스의 불맛을 증명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진짜 제대로 굽고 있다는 거니까요. 야만적으로 느껴지는 이 찐 바베큐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댈러스 사람들을 단박에 사로잡았고 외곽의 작은 식당은 순식간에 전설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식당을 물려받게 된 아들들이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매장이 10개, 100개, 300개로 무슨 박테리아 증식하듯이 미친 듯이 늘어나자 이 집 바베큐의 본질인 14시간의 수작업 훈련이 너무 빡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국의 매장이 500개가 있는데 수천 명의 직원과 알바생에게 마스터급의 불 조절 기술과 고난을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과는 보나마나 그렇게 됐습니다. 불 조절에 실패한 어떤 지점은 고기가 돌덩이처럼 딱딱했고 또 어떤 지점은 고기가 덜 익어서 피바다가 됐어요. 본사는 고객들의 클레임을 해결하느라 다른 일은 하지도 못했고 손님들은 내가 씹은 게 디키즈 브리스킷인지 아마존 택배 박스인지 모르겠다 라는 조롱을 해댔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숙명인 맛의 일관성이 붕괴되면서 점차 문을 닫는 지점들이 늘어갔어요. 결국 디키즈는 브랜드의 생존을 위해 아버지가 평생 바쳐 지켜온 피트를 부수고 그 자리에 전기 스모커를 도입하는데요. 이 결정은 바베큐 매니아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침을 뱉는 짓, 이건 바베큐가 아니라 세탁기에서 돌린 가짜 고기 라며 욕하고 심지어 디키즈를 방문하는 사람들조차도 바베큐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던 2019년 이 짝퉁 바베큐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잘만 나가던 디키즈에게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요. 매장 결제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침투한 겁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디키즈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몽땅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무려 300만 명이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역사상 초대형 보안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언론들은 무슨 사파리에서 피냄새 맡은 하이에나처럼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디키즈를 물어뜯었고요.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걸고 불매운동했어요. 이 난동에도 디키즈는 초연했습니다. 사실 디키즈에게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꽤나 오래전, 그러니까 1988년부터 이미 수십 년간 미국인들에게 세뇌시켜왔던 빅 옐로우 컵과 무료 아이스크림 말이죠. 대중들이 아무리 신용카드 정보 털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짜빼큐라고 조롱해도 퇴근길에 허기가 지고 갈증이 날 때 디키즈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얼음이 꽉 찬 1리터짜리 노란 컵에 뇌골수 올릴 만큼 찌릿한 탄산을 가득 때려 넣고 벌컥 삼키고 브리스킷을 소스에 흠뻑 절였다가 거의 소스를 마시듯이 입에 고기를 흘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벨트 풀만큼 배가 빵빵해졌을 때 탑처럼 쌓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는 거예요. 이 어쩔 수가 없는 쾌락을 미국인들은 욕하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소비자가 고기의 품질을 비난하고 정보 유출의 분노를 쏟아낼 틈조차 주지 않는 3콤보 세뇌 시스템이랄까요? 텍사스에 사는 분들은 물론 방방곳곳에 널린 디키즈를 다녀온 그 누구도 그 센노란 간판을 향해 훌륭한 바베큐라는 찬사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디키즈는 일주일 지난 바베큐보다도 못한 짜베큐라며 퇴퇴거리죠. 어쩌면 냉혹한 프랜차이즈 세계에서 디키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도려내고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안전하게 진화하는 그 뻔뻔하고도 타협적인 용기 덕분이 아닐까요? 안녕히 계세요.